자,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코드의 양을 확 줄이는 문제인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단, 그 다음에 얘는 2단, 그 다음에 얘는 3단, 얘는 4단.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함수 사용하지 않고도 뭐 이걸 이중반복문 이용하면 이렇게 이제 뭐 2단부터 9단까지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함수를 사용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한다? df 프린트 그 다음에 단이라고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여기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여러분들 호출하면 몇 단밖에 안 나온다? 당연히 1단밖에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1 집어넣으면 1단, 2 집어넣으면 2단, 3 집어넣으면 3단 뭐 이런 식으로 출력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예요? 단이라는 값이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출력해봤자 몇 밖에 안 나온다? 1단밖에 안 나온다. 자, 그래서 얘를 값을 정한다 안 정한다? 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잘라내기 해서 여기 안에다 넣는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신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써주면 이제 뭐가 나와요? 1단, 2단, 3단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매번 1 넘기고 2 넘기고 3 넘기고 하는 게 너무 귀찮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문 돌린다. i는 1, y, i는 9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네, 얘도 마찬가지 1 대신에 i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몇 번? 9번 반복되면서 몇부터 몇까지 출력하는 거예요? 1부터 9까지 이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 실행했을 때 넘겨주겠죠. 그렇죠? 그럼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단, 2단, 3단, 4단 해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를 넣어주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행해주면 함수를 조금 더 유연하게 실행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함수 호출 시 사용한 인자에 따라서 함수를 적절하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냥 df에서 a라는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얘는 매개 변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러면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넘겨주는 인자값도 필요 있다 없다?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b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b 함수 실행할 수 있지만 지금 뭐예요? 인자값이 몇 개예요? 3개죠. 그죠? 근데 없이 그냥 실행해보면 뭐라고 한다? 에러 납니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0 포지셔널 아규먼트 버스리 이거 이런 거 여러분들 해석 못하겠으면 뭐예요? 번역기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모르면 번역기 돌려봐야죠. 그죠? 번역기 돌려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0개의 위치 인수를 받지만 3개가 제공되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지금 매개 변수가 없는데 3개를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자값만 있으면 안 되고 매개 변수를 그러니까 인자값을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변수명은 여러분들 뭘 넣어도 상관없어요. 충돌만 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선언하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래서 A, B, C 뭐 이런 식으로 프린트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는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 C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자값을 이렇게 넘기면 매개 변수에 할당될 때 이 값이 순서대로 할당됩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으로 뭐 예를 들어서 2라는 값이 A로 들어간다거나 뭐 3이라는 값이 뭐 B로 들어간다 그러지 않아요. 무조건 순서대로 들어간다. 그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1, 2, 3 나오죠. B 함수 실행하면서.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뒤에 있는 요 녀석도 우리가 인자값을 몇 개 이제 넘겨주고 있어요? 총? 그렇죠. 4개. 왜? 지금 안녕과 얘는 뭐예요? 얘는 1과 1은 같다 했으니까 true예요. true가 넘어가는 거고 550, 6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D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 함수 실행 여기다가는 D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값을 내가 몇 개를 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도 그러니까 넣어준 매개 변수도 그러니까 일치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 계세요. 강사님 그러면 매개 변수는 중복해서 선언할 수 없다 했는데 지금 여기 선언된 이 매개 변수랑 이 여기 선언된 매개 변수랑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거는 함수가 실행되면 실제로 함수 실행된 메모리 그러니까 실행된 함수가 메모리에 할당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함수라는 거는 실행되고 자기의 역할이 끝나면 그 함수에 남아있던 그 메모리가 다 사라집니다. 제거돼요. 그러게 되면 B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 얘가 실행되고 끝나면 어차피 얘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C라는 함수가 호출된 당시에는 B라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중복되게 선언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설명드릴 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더 깊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국어 인사를 이용하는 이제 뭐 함수를 구현해달라 하네요. 그러면 hello 버전 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hello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뭐라 쓸 거냐면 num이라 쓸게요. num. 왜냐면 인자값이 하나니까 매개변수 하나. 자, 그러면 이제 인자값이 뭐냐에 따라서 뭐 공주로 안녕하세요 하이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니까 저는 뭐 num이라는 녀석이 1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다가 프린트 뭐 해주면 된다? 안녕하세요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elif 써가지고 num이 만약에 2다. 그럼 이때는 뭐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하이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건문에 따라 출력해주면 되니까. 그냥 어차피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else로 그냥 써주면 되겠죠. 공주로. 자, 그러면 실행하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본주로 안녕하세요와 하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두 번째는 좀 다르죠. 이 녀석은 뭐예요? 뒤에가 횟수예요, 횟수. 3이면 3번. 1일 경우에 그러니까 5니까 지금 1번인 인사말을 5번. 그러니까 2번인 인사말을 1번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면 되니까요? 그냥 반복문을 하나 더 써주면 되겠죠. 그죠? 버전 2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CNT라 써서 count라는 의미입니다. count.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while문 써서 i가 그렇죠? i는 1이라 했을 때 i가 뭐일 때? CNT일 때. 그러니까 CNT일 때가 CNT까지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써주면 되고 i 플러스는 1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세미콜론. 왜죠? 제가 이제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계속 세미콜론 쓰는 버릇이 있는데 파이썬은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하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여기다가 봉주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봉주로 안녕하세요 하이가 출력이 된다. 물론 여기는 이제 코드도 여러분들이 짧게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만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주어지면 내가 만약에 못 풀면 넘겨받은 값을 그냥 단순하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라는 건데, 약수라는 거는 일단 의미가 뭐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약수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의 약수를 구한다면 10의 약수가 뭐예요? 1, 2, 5, 10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수를 구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print divisions라는 녀석이 1000이라는 값을 num한테 넘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볼 거는 그냥 넘겨받은 그 num의 값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실행했을 때 1부터 1000까지 나오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1부터 1000까지 출력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약수를 출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제 짝수를 구한다거나 홀수를 구한다거나 했을 때는 뭐 짝수를 구한다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 뭐 3의 배수를 구한다면 i를 3회로 나눴을 때 뭐예요? 나머지가 0인 수를 3의 배수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1000의 약수라는 거는 1000을 뭘 해봐야 되는 거예요? 1000이라는 숫자를 1로도 나눠보고 2로도 나눠보고 3으로도 나눠보고 4로도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1부터 1000까지 나눠봤는데 그 중에 나눠 떨어지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1000의 약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약수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만약에 num이라는 숫자를 i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 num이라는 숫자를 뭘로 나눠야 된다? 바로 i 값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i 값이라는 건 뭐예요? 1부터 10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넣어놨을 때 0인 수가 바로 뭐예요? 바로 1000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um이라는 숫자를 뭘로 나눴을 때 1부터 1000까지 나눠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로도 나눠보고 2로도 나눠보고 3으로도 나눠보고 4로도 나눠보고 했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수가 바로 뭐다? 그 해당 수의 약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약수를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